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캐나다 연방정부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주정부 이민입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각각의 주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PNP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있는 주는 바로 BC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BC주의 이민 프로그램인 BC PNP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차례로 다른 주의 이민 프로그램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잊지 마세요. 먼저 PNP를 설명드리기 전에 PNP 프로그램이 왜 있는지, 왜 꼭 알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캐나다는 10개의 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에서는 각각 필요로 하는 인력군과 조건들이 다르기에 이민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주마다 이민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이나 점수제를 통해서 노미니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Provincial Nominee Program, 줄여서 PNP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주가 어떤 조건들을 원하는지 알면 나의 조건에서 어떤 주의 이민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좀 더 수월한 이민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BC PNP의 선발 방식과 조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PNP의 선발 방식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BC주에서 영주권을 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6가지 항목에 조건별로 점수화하여 토탈 점수가 선발 점수보다 높으면 인비테이션을 주는 제도가 되었죠. 이 6가지 항목은 바로 연봉, 직군, 경력, 지역, 학력, 언어 점수입니다. 이 항목별로의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 점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로 점수가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PNP 노미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이면서 경력이나 지역 점수 등으로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영어 점수나 학력 점수들에서 조금 모자란 점수도 다른 조건으로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BC PN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개개인의 조건을 살펴보기 전 꼭 알아야 하는 2가지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주의 조건과 가족 구성원에 따른 최소 소득이에요. 자, 먼저 고용주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BC주에서 1년 이상 회사 설립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광역 밴쿠버에 있는 경우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BC주 외곽, 즉 광역 밴쿠버가 아닐 경우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용주가 캐나다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양호한 비즈니스 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용주가 잡오퍼를 통해 직종에 맞는 적정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BC주는 개인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영주권을 지원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고용주의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개인 역량이 선발 점수보다 높게 측정되어도 고용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BC PNP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BC PNP를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업 전 나의 고용주의 조건이 맞는지 또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복잡한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C주에서 기준하는 가족 구성원당 최소 소득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BC주에서 규정한 가족수당 최소 증명해야 하는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봉은 그로스 금액으로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만약 4인 가족에서 나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나와 배우자 모두의 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공통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의 조건을 이제 맞춰야겠죠? BC PNP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킬드 워커. 두 번째,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세 번째, 엔트리 레벨 앤 세미 스킬드
그리고 테크 파일럿과 EEBC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BC 테크 파일럿과 EEBC를 제외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스킬드 워커입니다. 스킬드 워커, 이름 그대로 풀어보자면 기술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취업 후 이민 또는 기술 이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스킬드 워커의 첫 번째 조건, 경력입니다. 경력은 NOC 0, A, B 직군으로 지난 10년 안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력은 해외 경력과 캐나다 경력 모두 인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듀티, 즉 근무 내용입니다. 잡오퍼로 받은 직종과 유사 경력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NOC 레벨이었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없는 직종으로 쌓은 경력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잡오퍼와 유사 직종에서 일한 경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캐나다에서 쿡으로 PNP 지원을 받는다면 과거의 헤어스타일리스트나 아니면 사무직 이런 경력으로 있었던 것들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쿡으로 일했던 경력들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영어 능력인데요. 이 영어 능력은 최소 CLB 4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파트에서 CLB 4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PNP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영주권 점수가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가지 캐티고리 중 6점, 6점, 6.4점이 나왔다고 하면 PNP의 영주권 점수로는 제일 낮은 4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것보다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참고로 NOC 0나 A군으로 잡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CLB 레벨 4가 아닌 영어 점수가 없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BCPNP 오피서가 영어 성적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영어를 미리 만들어서 신청하는 부분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어 점수 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BCPNP 스폰, 즉 잡오퍼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입니다. 이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불리며 지난 3년 내에 캐나다 대학이나 컬리지를 졸업한 유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학력인데요.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 2년제 공립학교 또는 4년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졸업증서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내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그 잡오퍼상의 급여가 해당 NOC 직군의 급여와 맞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성적인데요. 최소 CLB 4점 이상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BCPNP 선발에서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선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면서 영주권 점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를 신청하실 때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신 지 3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졸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Entry Level and Semi Skilled입니다. 이 Semi Skilled 프로그램은 비숙련직 이민이라고 불리며 NOC C군과 D 직군들 중 관광, 여행, 호텔, 가공, 장거리 수송 트럭과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먼저 경력입니다. 이 세미 스킬드 프로그램은 조금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한 업체에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합법적인 워크 퍼밋으로 최소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한 달 이상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다 오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즉, 한 업체에서 쭉 9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업을 통한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으로 일하신 경력은 인정이 안 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풀타임 잡오퍼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잡오퍼상의 급여가 해당 NOC 코드 직군의 급여에 맞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 점수예요. 최소 CLB 4점 이상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종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NOC C, D 직종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카테고리의 C, D 직군으로
근무하셨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여기 직종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BCPMP 프로그램 조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BCPMP가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BCPMP 조건과 종류 끝!